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전일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속이 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전일 개최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 가운데 조만간 연준이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는 달리 속도를 더욱더 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시장은 이를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4.4%까지 오르고 내년에 4.6%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으며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을 목표로 봤을 때 75bp 한 번, 50bp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FOMC가 11월 그리고 12월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75bp에 대한 인상분이 시장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4.6,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 관련되어 있는 확률에 대해서 내년 3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4.5, 4.8, 5 여기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게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조정은 있을지언정 폭락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요즘에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 회의에서 페드가 75bp 인상할 가능성은 71.1%를 이야기하고 있고 50bp 인상 가능성은 28.9%를 기록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최근 이 스웨덴이 금리를 한 번에 100bp 올리는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 역시 50bp를 인상했고 스웨덴은 75bp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50bp 가량의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홍콩 75bp, 대만은 12.5bp, 인도네시아 50bp, 필리핀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한국은 여기에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금통위가 10월에 열리다 보니까 여기에 속도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만 참고를 하시고 그동안은 원달러의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83.49달러로 플러스 0.6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상승, 달러 혼조,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 3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월가의 예상보다는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여줬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년 1월 달에 최종 금리 도달 전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3월 달까지도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최종 금리 부근까지 도달한다라는 게 전망이 된다라는 것이 최종 금리를 찍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보는 호흡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8월 달 경기 선행 지수 6개월째 하락,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무래도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무역 자체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 역시 이 주택 금리 역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주택 가격 역시도 빠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가장 큰 자산이 빠지면 이 자본이 많이 위축이 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 내 소비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월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괜찮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는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미국의 소비가 죽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수치를 보고 맞춰서 움직여 나가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경기 탄탄한 건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 안정까지는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스태그네이션이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시아 쪽과도 연동이 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한국 금리, 한국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과 엮어서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동원령 푸틴의 이 맞서는 서유럽 EU, 이 유가 상한제와 첨단 기술 통제로 계속 맞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한동안 계속 냉전과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유는 이 러시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확대의 속도가 날 것이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급락에 이게 단순하게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투자를 어느 정도 약속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었을 때 1달러였던 게 1,400원이었을 때 1달러가 되어다 버리다 보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수출 위주의 기업들 제외한다면 이런 것들 실적 안 좋다, 유동성 낮다, 그러면 많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디램 가격 4분기에 최대 18%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디램 관련해가지고 소재나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역시도 함께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 중소는 물론이거니와 대기업까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다면 그 기업은 사야겠죠.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자도 못 내겠다. 기업 5곳 중에 한 곳이 좀비가 되어가고 있다. 뭐 좀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시금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진짜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채 비율 높고 유동성 낮으면 이게 테마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느 순간 물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공포 구간 진입, 주간 아파트값 통계 작성 후에 최대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파트 지금 뭐 분양 얘기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건설사나 아니면 디벨로퍼들,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그들이 향후 2년 동안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건 최소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잠깐 숨고르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컴캐스트 장비, 이 5G를 다시 컴캐스트의 5 장비를 삼성전자가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5G 테마가 잠깐 많이 안 들려오는 모습이 뭐 있었는데 다시금 이게 떠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5G 관련해가지고 19년부터 막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금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여행 제한 풀린다. 일본 항공 빌딩, 동일본 여행 객철도 다시 동일본 여객철도도 수혜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카지노, 이 면세점, 호텔 이런 쪽들 그리고 여행주들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손정희 삼성과 ARM 전략적 제휴 논의, 지분 매각 협상을 공식화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엔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관련주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엮여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것이기에 올라가는 모습 한동안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ARM 관련주들은 한 번씩 살펴보셔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한번 쭉 해봤는데 좋은 내용이라고는 이 친환경 쪽 이쪽 말고는 많이 안 보여지고 수출주 이런 쪽도 좀 괜찮겠네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계속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요 긍정적인 부분들만 잘 엮어가지고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오늘 시장 개판 났는데 버텼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버텼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위치에서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약간만 시장이 좋았을 때 이제 올라가는 그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아까 시장 정리하면서도 봤던 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산업 차원의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암만 뭐 고부가치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이 뭡니까? 제조업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이 전 세계에서 강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세 같은 인프라 요금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비교적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했을 때 이 제품의 가격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메리트 있는 모습으로서 판매량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경쟁력은 빠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국가 경쟁력으로도 빠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요금을 어떻게든 일정 수준으로 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원전은 너무 완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국내에서도 이 산업용 전기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친환경보다도 원전이 각광이 받는 흐름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네?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사우디 쪽이나 중동 쪽에 계속해서 조금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요번에 또 5,400억 원대의 열병합 발전소 공사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해수 담수합도 시작해갖고 다양한 부분을 함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우디가 중동에서 이 특정 이 계파의 맹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주변국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란이니까 안 되고, 지금 중동에 오일 달러 많으니까, 그걸 노려보는 이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흐름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그렇고, 미리미리 준비를 되게 잘 해놨다라는 느낌? 앞을 잘 읽었다? 이러한 게 계속해서 보여지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에너빌리티 장기적으로는 이런 뉴스들만 봤을 때에는 그냥 퍼펙트, 완벽하다라고 생각한, 다시, 퍼펙트, 완벽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조금 갈 길이 멉니다. 예, 가격적으로 좀 버티는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이랑 그죠? 기관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일단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사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은 없는데 외국인이 바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다시금 매수로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오버행 이슈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이 원달러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9월달 FOMC 이후에 다음 한국의 금통위는 10월이죠. 지금 한 달이 붕 떴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거를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예상했던 대로 안 되길 바라면서 이 중간에 좀 변동이 커질 것 같다. 이 정부의 공개적인 시장 개입이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까지 우리가 버티는 거 아니면은 이제 이러한 흐름이 지금 오늘 같은 일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환율 안정 전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지금 1450원 뭐 그 이상도 간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가운데 차트만 보면은 좋아요. 나쁘지 않아. 오늘 지금 다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이 음봉 안에서 어떻게든 가격적인 부분이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탈리아 했었죠. 근데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이 위로 올라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겠지만 지금 현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면 일단
이 음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보여지게 된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음봉을 뚫고 위로 자리 잡는 순간 이때 한번 지금 이 힘이 몰리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터져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안 좋은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요 음봉 자리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 481선 위로 올라오는 게 가장 좀 마음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 줬으면 좋겠고, 자, 그런 다음에는 지금 11선은 바로 이제 돌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 21선이랑 61선 같이 언제 뚫어주나 요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갔을 땐 21,000원이 저항 라인이고,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뉴스를 봤을 땐, 야, 두산, 왜 예전엔 이렇게 못했나 싶을 정도로 사업 너무 잘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에는 이 외국인이 조금 돌아서야 되는데, 이거는 원 달러가 안정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다려야 된다. 자, 세 번째, 차트를 봤을 때 너무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만들어진 요 음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걸 1순위로 보시고, 이 위를 뚫고 올라갔을 때 481선 위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10은 다 뚫었으니까, 이제 이때는 20, 60, 요거 언제 뚫어주는지 살펴보자. 자, 그리고 나서 목표로 잡은 건 1차적으로는 21,000원이 되겠다. 자, 이 다음은 뭐, 그 다음에 또 찍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요 정도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이 힘든데, 이 에너빌리티 홀더분들, 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힘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위치 계속해서 이 음봉 안에서 버티게 된다면 파이팅 하시면서 조금 더 보시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1.4만 명 기념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 뭐 이런 시장에 눌러달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